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반등 추세를 이어오던 국내 증시, 오늘은 다소 숨고르기를 하면서 양지수 동반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1,170원 선 초반대까지 내려온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또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면 좋을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식 닥터 단타 여왕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존슨앤존슨, P&G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공급난 우려가 다소 경감됐고 이에 따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시 최고치 수준까지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동반 상승세로 문을 열었지만 그동안의 상승에 따라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3,040선 위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0.5%가량의 낙폭으로 3,013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 동반으로 매도세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이 홀로 2,8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6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1000선은 지켜주면서 0.37% 하락한 100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4거래일 연속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콘텐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간밤 넷플릭스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효과로 3분기에만 신규 가입자 수가 440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후속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이 되면서 오늘도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또 엔터주들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실적 그리고 오프라인 공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은 JYP 엔터와 하이브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이 밖에 농업, 사료주들도 오후장에 탄력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을 사실상 제한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을 받아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개별주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관전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국내 증시도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분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네, 그래서 코스피 1분봉 차트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에 힘입어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띄우면서 상승 출발을 했으나 이제 9시 3분경 보시면은 3050선은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47포인트에서 하락 전환을 하면서 하락이 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와서 흐름을 보시면은 12시부터는 이게 3020선 포인트에서 이렇게 횡보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 마감할 때 상황을 보니까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봉을 보면서 더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중에는 21선, 요 황금선을 돌파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다시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분봉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갭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1010포인트까지, 1011포인트까지 상승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1011포인트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락 전환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뒤로는 상승이랑 하락이 좀 반복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니까 오후장 마지막 장 막판에 보시면은 결국은 1000포인트는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3시 4분 보면은 1001포인트까지 하락은 있었는데 결국 코스닥 1000포인트는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다. 여기에서 너무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일봉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은 여기 회색선 내려오고 있는데 121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장기선은 돌파하지 못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50선 부근까지 다가서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1선 돌파 시도하다가 밀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은 다소 긍정적이었지만 역시 121선까지는 다가서지 못했다는 점 조금 아쉬운 점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전평에 대해서 차트 흐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공략주들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월요일 첫 출연 때 두 가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또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장중에 급등했던 KT 알파부터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에 첫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두 종목을 공략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KT 알파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KT 알파 급등이 장중에 7.35% 정도 급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시면 네, 일단 이 종목도 좀 차트랑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KT 알파 오늘 상황 보시면은 7.35% 정도 급등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날은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첫 출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날은 보시면은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거래일 보시면요, 좀 음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로 제시를 했었던 부분이 9,500원에서 1,300원 정도로 매수 기회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매수 기회는 그 다음 날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보시면 저가 9,920원까지 내려갔었고 고가는 1,250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기회가 그 방송 다음 날 충분히 있었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7.35% 급등을 하면서 1,950원까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제시해드린 목표가 12,000원은 오지는 않았으나 지금 현재 KT알파는 넷플릭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충분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만약에 보유를 하셨더라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좀 제가 드린 가격 전략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네, 첫 번째 종목 KT 알파 리뷰를 들어봤는데 딱 다음 날에 매수 기회를 주고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1,400원으로 마감을 한 만큼 계속해서 보유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또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또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노랑 풍선이었습니다. 이거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엮인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그렇게 빠른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손절가를 또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오후장에 좀 장이 밀리면서 이 종목도 같이 마이너스 4%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절가는 터치를 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올려가고 있는 추세가 지켜주고 있고 또 21선 위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충분히 엮여서 급등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고 가시면 되시고 하지만 혹시라도 가격이 만약에 손절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지켜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21선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7,3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전략 유지하겠다라는 리뷰를 확인해 봤고요. 다만 17,000원 이 손절가는 꼭 지켜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또 자세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공략주들 그리고 자세한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으로 시장에 상장을 해서 4% 이상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장 후반 들어서는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좀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관련 상장 지수 펀드가 상장을 하면서 4.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국내에 상장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으나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나 우리기술 투자, 비덴트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장에서 좀 밀리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시거나 또 단타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오후장에 밀리면서 조금 고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관련 ETF는 올해 계속해서 줄줄이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거래가 시작된 상장지수 펀드는 프로쉐어에서 승인한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고요. 네. 하지만 올해 좀 길게 보신다라면은 상장지수 펀드가 다른 여러 회사에서도 상장지수 펀드를 계속해서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지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코인이랑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를 매수하시기 전에 꼭 코인 가격을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7,800만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은 전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는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고점 가격대가 8,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8,200만 원 선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좀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또 코인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이렇게 참고로 해두시고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정이 있었지만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좀 조정이 있었으나 이제 올해까지는 비트코인 ETF가 계속해서 상장이 되면서 그러한 이슈로 급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 상품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좀 다시 한번 급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 설명 들어봤고요. 또 이제 매수하시기 전에 코인 가격의 흐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전 고점 돌파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면서 관련주들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엔터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 오프라인 공연 기대감으로 이 엔터주들 최근에 열심히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가장 좀 독보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SM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JYP 엔터가 가장 10%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터주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되면서 공연장이나 영화관의 영업 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오프라인 공연 재개 기대감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도 엔터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4대 기획사라고 하죠. 네. SM, YG 엔터, 그리고 JYP 엔터, 하이브 주가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출이 굉장히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앨범이나 컨텐츠 관련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면서 3분기 실적도 호실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연 재개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4분기 실적도 호실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엔터주를 좀 더 보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호조였고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6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연도 많이 중단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실적이 그에 맞춰서 좀 그 기대 이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엔터주 다시 한번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네, 오늘 4대 기획사 주가가 모두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그중에서 좀 탑픽으로 좀 뽑아보자면은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상승을 해서 4.82%대로 67,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그 전 고점 가격대가 61,000원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전 고점을 돌파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고점 돌파하고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가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대 기획사 아까 말씀드렸던 SM이나 YG 엔터, JYP 엔터, 하이브 모두 주가가 지금 현재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격 부담은 있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두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 이후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만 않기 때문에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셔도 되시는데 그러니까 목표가를 너무 높게는 잡지 마시고 한 10%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들 위드 코로나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호실적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엔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조금 더 유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 종목 중에 탑픽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어느 정도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게임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게임주들의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또 심합니다. 일부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게임주를 놓고 여러 가지 수급 주체들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게임주들은 또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서 봐야 할지 전망이나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좋을까요? 네, 최근 시장에서 급등을 여러 차례 보이는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특히 블록체인 기술 기반한 게임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위메이드라는 종목인데요. 네. 그래서 위메이드가 출시한 게임 미르4의 흥행으로 인해서 위메이드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6% 정도 급락이 있긴 하였으나 지금 위메이드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 이어서 왔고요. 네, 그래서 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 가격대를 보시면은 네, 그래서 원래 위메이드 가격대가 3만 원대로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미르4가 흥행을 하고 또 기대감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10월 19일에는 14만 8,400원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가파른 상승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메이드를 신규로 진입해서 공략하시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지금 현재 보유를 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르4가 지금 현재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미르4가 블록체인 기반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던 이유가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가 상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가상화폐가 주류 시장으로 편입된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주를 좀 공략을 하시려고 해도 블록체인 기반한 게임을 출시하고 있거나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중 한 종목으로 룽투코리아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룽투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기반한 게임인 열혈 강호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룽투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주랑 엮이면서 좀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좀 낮은 가격대 아닌가 이런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기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나 121선을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추후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게임주들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게임주 공략하고 싶은 분들 룽투코리아 언급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평선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략 드렸고요. 또 최근 게임의 대장주 거의 위메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는 위험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게임주들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역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투자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성공세를 이끌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진행하게 될 노민정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지난 1강에서 박스권 매매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어서 2강 박스권 돌파 매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1번 박스권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권 매매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박스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보실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차트에다가 적용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돌파랑 반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탈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보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 상황에 적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 돌파 매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박스권 매매의 기초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는 굉장히 쉽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박스권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 돌파 매매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을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한 여기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스를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장 마감할 때 보니까 종가가 박스를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스 돌파 매매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박스 상단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보시면 완전히 반대인 거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박스권 매매는 박스 상단에서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박스권 돌파 매매는 박스 상단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지금 반대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왜 이거를 박스 상단에서 매수를 하게 되냐면 박스 상단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크게 급등을 했었던 뭐 버킷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관련주죠. 그리고 홈센터홀딩스나 부강산업 모두 이 박스를 돌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여기 너무 글이 많은데 일단 예를 들어서 박스권이 유지가 된 게 한 3년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박스를 형성한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종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호재가 뜨면서 박스를 돌파를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호재가 뜨면서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1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을 한 경우는 웬만하면은 이 박스를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스를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지금 가진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호재가 떠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 재료가 너무 좋다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금 이 종목이 가진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3년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했었고 이렇게 돌파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가진 힘이 크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버킷스튜디오 일봉을 보시면서 일봉을 보고 계신데 9월 23일자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버킷스튜디오 너무 요새도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킷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주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이슈가 굉장히 컸었던 종목이죠. 버킷스튜디오 일봉을 보시면요. 9월 23일자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재료가 어떤 거였냐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3,59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상태에서 20% 정도는 더 추가 상승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버킷스튜디오 주봉을 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주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그러니까 일봉만 보시기보다는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점을 모두 다 체크를 해볼게요. 저점을 다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어떤 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00원 선이네요. 그리고 고점이랑 고점을 다 이어볼게요. 고점이랑 고점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여기를 쭉 이어볼게요.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주봉이라서 굉장히 긴 기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박스였냐면 2019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1년이고요, 2년이고 3년이니까 지금 박스를 형성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이슈가 뜨면서 이 박스를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버킷스튜디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오징어 게임이랑 엮이면서 박스 상단을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이 이제 클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만에 박스를 돌파를 해줬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슈가 있었는데 그 비슷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은 영화 기생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생충 영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생충도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막 폭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랑 비슷하게 오징어 게임도 충분히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 좋은 재료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의 상황을 보시면요. 제가 그 9월 23일에 상한가 갔을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이날 갔거든요. 아까 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기 고점에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상한가를 간 다음에 59%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는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박스를 돌파한 이후에 거의 60%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박스를 아까 제가 박스 돌파 매매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박스 상단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를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를 해도 늦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박스 돌파 매매는 매수하시는 시점이 박스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예시로 홈센터 홀딩스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홈센터 홀딩스는 정치 테마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 알려져 있는데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져 있고요. 그래서 9월 2일자 일봉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9월 2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홍준표 관련주로 막 시장이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홍준표 관련으로 막 엮이면서 장중에 19%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박스를 돌파하는 상황을 보실 때 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다가 오후장에서 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는데 상한가 터치만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힘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 아까 버킷스트주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딱 상한가로 마감해줬고, 이 홈센터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딱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꼬리 하나 없이 이렇게 마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때도 제가 좀 예측을 해봤었는데, 여기 이 가격대에서 20% 정도는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월봉을 보시도록 할게요.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제 박스권이 어딘지 그냥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지금 박스권이죠. 네, 딱 보이시죠, 이제. 박스 상단이 1,500원이에요. 그리고 박스 하단이 900원 정도로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월봉이기 때문에 여기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떠냐면요, 3년입니다. 네, 그래서 박스가 3년 동안 형성이 됐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치 테마주 홍준표로 엮이면서 이 상황으로 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이후 상황 보시면은 아까 9월 2일이 이날입니다.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날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48%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3거래일 뒤에 이날 또 상한가에 한번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48% 정도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 돌파한 이후에 그 종목을 보셔도 늦지 않다.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또 예시 이제 보강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강산업도 마찬가지로요, 홍준표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9월 7일자 일봉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종목도 보시면요, 9월 7일에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네, 종가까지 딱 상한가 1,300원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 그 상한가 가기 전의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한 7,000원대예요. 네, 이런 식으로 거의 막 횡보하고 또 거래량도 거의 없죠. 근데 이날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 예측을 했을 때 2차 목표가 12,500원까지는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 월봉을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월봉 보시면은 네, 여기도 이제 딱 보이죠. 그러니까 박스권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박스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월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요 보강산업도 보시면은 한 3년 정도 박스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년간의 박스가 끝나고 이제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한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제가 9월 7일에 이날 이제 상한가 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 박스를 돌파한 이후에 27%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점을 보면요, 13,150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12,500원에 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박스 돌파 매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박스를 이탈을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박스를 돌파를 하면은 이제 큰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그래서 박스를 돌파를 하기 시작했으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 이탈은 반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를 만약에 이탈하면서 장을 마감해서 여기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랑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반대로 여기서 급락이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박스를 이탈한다 이랬을 때는 여기에서 바로 손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급락을 이렇게 순식간에 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완전히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박스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뭐 단기로 하실지 장기로 하실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박스를 이탈한 경우는 또 기간이 또 길어질 수가 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로직스 주봉 차트인데 이거는 지나간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딱 박스권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은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보니까 여기가 박스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주봉입니다. 여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8개월 정도 되는데 이때 이제 박스를 이탈하면서 급락이 굉장히 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박스 하단부가 9,000원대이거든요. 근데 급락을 했을 때 가격대를 보니까 이게 5,000원 밑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5% 정도 하락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박스권 이탈하고 나서 굉장히 좀 급락 심해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제가 1강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스가 형성이 되면은요, 웬만하면은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런 예상들이 또 시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박스를 이탈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음봉으로 마감해서 뭔가 이제 심상치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보유를 하신 분들이 다 이제 매도를 합니다. 이제 네, 진짜 그렇죠. 박스를 이제 이탈했고 지금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매물이 나와요.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순식간에 급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상황 보니까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막 횡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때 또 급등이 나오면서 이 이후의 차트를 보시면은 다시 또 박스 안으로 결국엔 돌아오거든요. 하지만 여기 기간이 또 굉장히 이제 길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다시 주가를 회복하는데 거의 9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박스 이탈을. 그래서 박스를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바로 손절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손절을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그럼 장기 투자가 돼버려요. 아예 그냥 나는 절대 못 파니까 장기로 보유해가지고 가져가겠다. 그래서 저점에서 한번 추가 매수해가지고 좀 평단가를 낮춰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 에이텍 주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에이텍 그 이재명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박스권에 있다는 게 바로 보이시죠? 네, 지금 보면은 여기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박스 하단이 3만 원이고 박스 상단이 4만 원이에요. 근데 이때 보면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또 급락이 있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만 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추가 급락이 나와서 지금 보시면 한 26% 정도 하락이 바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박스권 이탈 알려드렸죠. 박스를 이탈하게 되면은 급락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도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박스권 돌파 매매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또 종목 차트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매매 전략 세우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 관계상 다 못다한 알찬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또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는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바로 이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목은 다날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관련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싸이월드 굉장히 많이 네. 이용을 했었는데 싸이월드가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이월드가 부활을 했을 경우 시장 가치가 3조 6천억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날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다날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 판매업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다날이랑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싸이월드가 다시 부활을 했을 경우에 싸이월드를 이용하려면은 도토리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구매를 할 때 다날의 빌링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빌링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경우 다날의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다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일봉을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날 일봉 차트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7% 정도 급등이 있었다가 이제 종가는 19%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꼬리가 달린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시장 전망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 상승은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상승폭이 좀 컸던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기적인 조정은 들어와서 7,000원대까지는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점은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말씀드리자면 7,200원에서 7,400원 사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매수가는 이거 오전장에 좀 잡아봤기 때문에 조금 네. 높게 나왔는데 오늘 종가가 7,450원이에요. 그래서 7,200원에서 좀 7,400원 사이 이 정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500원. 2차는 9,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조정이 있는 경우 7,000원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더 밑으로 간다라면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한 종목을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죠. 다날 확인해 봤는데 싸이월드의 결제 대행사라는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 매수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200원에서 7,400원, 목표가는 8,500원과 9,500원, 손절가 7,000원까지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다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사실 공략주가 한 종목이 더 있는데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업종 점검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알찬 내용들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